안녕하세요. 예스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한번 54번 쓰기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54번 어렵죠? 단어도 어렵고, 표현도 어렵고, 또 600, 700자를 다 채우기도 어렵고, 네, 충분히 선생님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평소에 토픽에 다양한 주제를 많이 접해봐야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공부하는 것만 하면, 네, 조금만 달라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네,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평소에 어려워도 신문, 뉴스,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네,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택근무도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럼 재택근무가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란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 비해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번은 재택근무의 장점, 2번은 단점, 3번은 이러한 재택근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겨내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잘 읽어야겠죠, 여러분? 자, 재택근무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재택근무란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무엇이란 무엇을 말한다 인데요. 정의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의는 바로 definition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어의 뜻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무엇이다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재택근무의 뜻을 설명했는데 집에서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 일을 말하죠. 일. 업무, 중요한 단어죠. 자, 지금 여기는 정의를 했고, 지금 여기는 최근의 상황, 즉, 현황을 설명하고 있네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 뭐뭐고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집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요. 시간적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쵸? 이게 1번. 또 어떤 사람들도 있나요? 오히려 반대로 회사에 비해서 회사보다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왜 좋다고 이야기했나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말은, 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은요, 두 가지 경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돈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요즘 좀 시간이 있다. 네, 이런 뜻이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말은
돈이 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집에서 업무를 하면, 집에서 일을 하면 시간이 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침에 회사 간다고 준비하는 시간, 그쵸? 그리고 또 회사에 가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동 시간까지 있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너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다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는 그 반대죠. 회사에 비해 무엇에 비해는 회사보다 이거라고 했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여러분 이해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돼요? 집에서 수업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돼요? 집에 있다 보면 휴대폰도 보게 되고 막 괜히 책상 정리하고 그쵸? 막 갑자기 지저분해 책상이 막 책상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상황에 대한 거 첫 번째 이 문제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 내용을 첫 번째 쓰고 그리고 이걸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번째 써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상황과 함께 이 장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쓰거나 그리고 가운데에 단점을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점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먼저 재택근무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좀 힘들고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이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세이브한다, 절약할 수 있다. 그쵸? 시간 절약. 또 어때요? 여러분, 시간만 절약할 수 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타는 대중교통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한다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돈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것을 교통비라고 합니다. 교통비. 교통비만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회사에 다니다 보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죠. 네, 그것을 식비라고 하는데요.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옷을 굉장히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옷, 그것을 바로 편한 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한 복장으로 일하면 어떤가요? 네, 더 편한 자세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어떤 장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때요? 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겠죠. 아침 일찍 나가면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에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를 더 잘 케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 그쵸? 돌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죠? 회사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면 물론 편하기는 하지만 편한 만큼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막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그쵸? 카톡 오면 카톡 다 하고, 갑자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소하고 싶어져요. 그쵸? 막 청소도 하고, 밥도 막 마음대로 먹고, 그쵸? 일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밥을 가져다 먹고, 그러다 보면 일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동료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그것을 우리는 또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통. 그렇게 되면 일이 좀 같이 회사에 있었으면 탁탁탁탁 이야기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기다리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 처리가 되기 쉽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면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이 단점과 관련된 해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다른 방법을 쓰면 내용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단점과 관련된 것, 즉 일에 집중을 못하면 일을 방해하는 어떤 물건들을 치운다거나 내가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꼭 우리 언제 몇 시에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자. 줌 미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도 600, 700자를 쓰기 전에 이렇게 꼭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 쓰고 있는데 많이 쓴 것 같은데 400자, 많이 쓰면 500자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메모로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 그리고 장점, 단점,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토픽 문제를 보고 내가 나만의 표현과 나만의 단어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아까 문제에서도 현황을 썼었죠? 현황이 뭔가요? 현재 상황을 썼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집에서 회사에 일을 하는 아까 업무를 일로 바꾸었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정의를 쓰는 부분이었는데 현황과 정의를 같이 믹스해서 썼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집에서 회사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택근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재택근무는 알죠? 거기에 자만 쓰면 사람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점에 대해서 썼는데요. 장점 대신에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말로 바꿨지요. 네, 장점은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같은 뜻이죠. 자, 이러한 재택근무는 아까 이야기했죠. 출퇴근 시간을 줄이다는 이렇게 줄이고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무엇과 같은 이런 것들 like this 이런 뜻입니다.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비용은 돈을 이야기하죠. 아낀다, save죠. 자, 절약한다도 괜찮습니다. 절약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거 제가 장점과 단점 쓰는 표현에서 이미 다룬 표현입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 장점을 쓸 때 쓰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의 장점은 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장점을 뒤로 쓸 때는 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비용을 아낀다는 점에서 비용을 아낀다는 포인트에서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즉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쓰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쵸? 자, 이제 첫 번째 썼죠.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식비와 교통비와 같은 비용을 아낀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또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또한 혼자 있기에 이 애는요, 애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온전이라고 하면 100% 업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 일의 효율, 오르고, 회식은 뭐냐면요, 일이 끝나고 그 회사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거, 그것을 회식이라고 하는데요. 일의 능률이 오르고 회식이나 회식 등 자, 여기 이나 빼겠습니다. 이나를 잠깐 빼고요. 회식 등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재택근무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자, 세 번째를 썼는데요. 세 번째는 또 게다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게다가 자녀는 아이를 이야기하죠. 아이가 있는 가정, 집에서는요.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짐에 따라 여유로워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가정과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집과 아이를 키우는 데에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는 사용하다와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기는 뒤에 썼죠. 이렇게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뒤에 썼죠. 그래서 요 표현을 쓴 거죠. 자, 이해되나요? 다시요. 재택근무의 장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 당연하죠. 집에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식비, 먹는 거, 교통비, 버스, 지하철비와 같은 비용을 아낀다는 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다. 시간도 아낄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긍정적인 측면 또 뭐가 있나요? 혼자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또 열심히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회식, 자, 일 끝나고 먹는 밥, 술, 회식 등 어떤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을 줄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게 있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죠?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 대신 가정과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데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여기에 제가 상황을 썼고 이러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요렇게 쓰는 표현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점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단점을 써야겠죠?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이 뭐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재택근무는 어때요?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있다란 뜻입니다. exist란 뜻이죠. 자, 단점도 여러 개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표현은 우선 그리고 또한이네요. 자, 우선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업무와 일상생활의 분리가 어려워요. 나누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에 집중을 못한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면 긴장감이 떨어지죠. 긴장하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면요. 내가 노력한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더 좋은 것을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집에서 일하면 어때요? 뭐 옷도 편하게 입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사장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자.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집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의 결과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일의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죠. 또한 그 다음 단점으로는 자, 내가 회사에 있었다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현장, 그 장소, 현장이라고 하면 회사 사무실이 되겠죠. 동료들에게 물어보고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집에서 할 때는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메신저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필요하겠죠. 그쵸? 소요되다는 필요하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요. 재택근무 단점 두 가지가 뭐였죠?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쵸? 긴장감 떨어져서 일의 효율성도 같이 떨어지고, 낮아지고, 동료들에게 물어보기 힘들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결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결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써야 되는데요. 자, 결론을 쓸 때 우리는 이 표현 많이 쓰죠? 따라서 이러한 재택근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요, 생각해야 한다와 같습니다. 생각해야 한다.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이 표현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운동해야 한다. 이렇게 쓰죠. 또 기위에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 또는 뭐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아어야 하다. 이런 표현들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요. 자,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썼네요.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고 썼는데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표현은요, 이렇게 결론에서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장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수 있고, 단점도 하나, 둘, 뭐, 셋, 네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장점, 단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쓰는 것보다는 뒤에 결론에서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뭐죠? 아까 첫째 단점 기억나요? 업무와 업무와 그리고 가정, 내가 집에 어떤 분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업무, 일과 여기처럼 뭐 일상생활 이렇게 딱 분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점에 대한 해결을 쓰는 거죠. 뭐라고 했나요? 업무와 일상생활에 명확하는 아주 깨끗한, 확실한, 클리어한 분리, 나누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룸이죠. 집에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일할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무에요. 일에 방해가 되는, 인터럽션 하는 방해가 되는 요소,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 자, 둘째, 그리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작성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집에서 있다 보면 내가 긴 시간 9시에서 6시까지 앉아 있어도 그냥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일하면 2개의 일을 끝낼 수 있는데 집에서는 힘들게 1개 정도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오늘 꼭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를 적어 놓는 거죠. 작성하다는 쓰다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오늘 할 일 이렇게 써서 적어 놓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동료들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했죠. 내가 무엇을 몰랐을 때 옆에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에게 바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팀은 팀입니다. 네, 팀에 있는 사람들과의 원활한 문제없는 소통을 위해서 정기적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한다, 또는 뭐 일주일에 2번은 꼭 한다, 또는 금요일 점심 먹고 2시에 꼭 줌으로 뭐 미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기적인 어떤 미팅을 하거나 팀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야. 내가 집에 있지만, 내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다 커넥트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유대감이죠. 자,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자주 마련하다, prepare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죠? 명확한 분리, 아주 깨끗한 분리, 나누는 거, 그리고 업무에 방해가 되다 할 때도 어디에 방해가 되다. 자, 그 다음에 업무 효율을 높이다. 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유대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야. 이런 유대감. 자, 그리고 마련하다. 네, 이런 것들 조금 더 외울 수 있다면 명확한, 원활한,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 쓰면 토탈 671자 정도가 되고요. 재테크부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배운 단어들, 표현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는 연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54번 어려운데 또 긴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7월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도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